네, 안녕하세요. 염승원 이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2분기 실적 총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실적 발표 끝나가지고 이제 파트 1, 2로 나눠서 할 거고,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파트 1, 그리고 오늘 이제 날짜는 8월 30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적 잘 나온 것들 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 안 좋았어도 향후 이제 전망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꼽아 본 거니까요. 한번 요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버틀러 사용하는 법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제 사실 오늘 8월 30일이죠. 이제 내일 그 영상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 함께 배우기 버틀러 여기 운영하시는 그로잉랩의 박정재 대표이사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용법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내일도 올라갈 텐데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함께 배우기 요 2분기 실적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총 3장이에요. 3장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제가 뭐 기업이 되게 많죠. 뭐 실적 그 나온 기업들이 뭐 정말 우리나라 2,500개가 넘으니까 이제 그 중에 뽑은 거고 파트 1, 2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 얼굴이 좀 작아져야 되겠죠. 너무 크면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순서대로 좀 해볼게요. 이제 슈프리마가 있죠. 보안업종. 이제 요게 이제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뭐 이건 무슨 제가 좀 약간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제목은 그렇게 좀 지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출근하면 늘 저를 봐야 된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우리 이 직장 출퇴근할 때 이렇게 지문 인식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얼굴 홍채 인식 있죠. 그거 하고 가죠. 보통 그러고 이제 회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출입 근태 시스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제 이번에 대미 투자 2천억 달러 하죠. 이제 조선 빼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할 때 이런 또 그 슈프리마가 또 저런 이제 근태 관리 시스템, 출입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또 공급할 가능성이 있죠. 실제 북미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걸 하나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네이버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버틀러 많이들 이용하시죠, 요즘에. 버틀러. 전 뭐 이게 왜냐면 이 버틀러 쓰면 참 좋은 게 여기 버틀러 나와 있죠. 조금 제가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버틀러 시각화 기업 데이터. 이제 버틀러가 다른 사이트도 많으니까 시각화 기업 데이터. 근데 요게 이제 옛날엔 무료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유료로 바꿔서 여기 아마 구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내일 영상에 내일 이제 저희 여기 버틀러 대표님하고 인터뷰한 영상 올라가면 거기 댓글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근데 일단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요거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요게 화면이 처음에 이렇게 뜨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화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쪽에 보시면 스크리너라고 있죠. 이쪽에 보이시죠? 스크리너 맨 오른쪽 여기 구석 위에 스크리너 이렇게 와서 요거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얘를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스크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당기세요. 당기면 조금 더 이렇게 당겼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화면이 3개예요, 3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실적 좀 잘 나온 기업 나 좀 찾아보고 싶다. 직접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 스크린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이제 검색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국 상장 기업도 찾을 수 있고, 버틀러 인기 기업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버틀러 내에서 지금 현대모비스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검색 순위 1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건 상법 개정 관련된 이제 뭐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자사주 보유 비율이나, 그러니까 자사주 보유 비율 내가 많이 알고 싶어요. 여기 상법 개정 수혜주들, 상법 개정 수혜주가 뭐지? 알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자사주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지주사에서 SK가 좀 많은 편이고, 증권사에서 미래에셋증권. 그 이제 9월달에 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건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여기 보면 2분기 서프라이즈
예, 여기 보이시죠? 서프라이즈 딱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밑에 화면 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있고 매출액 이건 본인이 고르시면 돼요. 예, 뭐 아니면 나는 이런 거 빼겠다. 매출액, 영업이익 빼. 그냥 나는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만 필요하다. 그러면 X표 누르셔가지고, 예, 이 카테고리도 다 빼버려요. 그럼 위에 여기만 나와요. 여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만 남겨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이제 흔히 우리가 나래비 세운다 그러죠, 보통.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난 것들을 그냥 쭉, 예, 그러니까 기대보다 얼마나 잘 나왔냐 이거죠. 예,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거 뭐 숫자 좋다고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기업이 평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진짜 실적이 좋은 건지, 일회성도 있어요. 그런 경우 발라내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세트레가이는 많이들 아시죠? 예, 그럼 이제 세트레가이가 170%나 더 잘 나왔네? 그럼 이제 또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NC소프트,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YG엔터, 인텍플러스도 이번에 잘 나왔고, 이런 순으로 해서 이제 2분기 실적을 한번 검색하실 수가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요걸 좀 설명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이제 슈프리마 있잖아요. 슈프리마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슈프리마 내가 잘 몰라요. 그럼 이제 슈프리마 위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그 숫자들이 뜨는데, 요게 4분기 누적과 분기가 있어요. 분기별로 막대기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돼요. 근데 4분기 누적이 왜 좋냐면 4분기 누적은 지난 4개 분기를 더한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5년 2분기니까 25년 2분기는 아직 1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24년 3분기,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5년 2분기 딱 더하면 4개 분기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더해지면 딱 1년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분기지만 최근 1년 데이터를 여기에 그대로 막대기로 표시해줍니다. 근데 영업이익만 보면 계속 오르죠. 근데 이걸 그냥 분기 단위로 보면 약간 감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계절성이 좀 있으니까. 근데 요 직전에 요때죠. 예, 요때랑 비교하면 증가한 건 맞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뭔가 좀 보기가 애매하죠. 예, 그래서 4개 4분기 누적으로 보면 추이를 알 수 있어요. 예, 계속 더해서 나오니까. 와, 여전히 성장하고 있구나. 이 올라간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난 매출액만 보겠다. 그럼 여기 매출액만 딱 클릭해도 이 매출액 보이세요? 이렇게 쭉 오르고 있죠. 매출 오르죠. 영업이익 오르죠. 영업이익률 오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 회사가 궁금하잖아요. 실적 좋은 건 알겠고, 그럼 여기 사업 정보 들어가서 딱 보면 사업 부문별 매출액 통합 보안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걸 보면 돼요. 다른 거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4분기 누적으로. 통합 보안 시스템 매출이 눌러보는 겁니다. 이것만. 와, 매출이 그냥 계속 오릅니다. 그죠? 요것만 이제 딱 골라내서 매출액 합계를 딱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중이죠. 비중이 뭐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요게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교하면 정말 뭐 다른 사업은 비교가 안 돼요. 얘 혼자 그냥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걸 봐야 되냐면 핵심 사업이 잘 나가야 돼요. 핵심 사업이 잘 나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그러면, 이 통합 보안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업의 내용을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전자공시에서 분기 보고서 있죠. 그거 보시기 어려우시죠? 여기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따로 딱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통합 보안 시스템 나와 있죠. 얼굴, 지문 등 바이오 인식 기술, 모바일, RF 등 뭐 비접촉 기술에 대한 출입 보안 및 근태 관리 시스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출입 보안, 근태 관리.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죠. 예. 그래서 북미 및 유럽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향으로도 제품 공급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주요 제품 들어가면 되죠. 통합 보안 시스템. 매출 비중이 높고, 예,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열어보는 거고, 그 다음 매출 및 수주사항. 요게 통합보안 시스템이 472억이에요. 2분기까지. 근데 작년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꽤 괜찮은 편이죠. 예, 작년 전체랑 비교해보면.
그래서 좋은 실적 내고 있고, 이제 기타 참고사항에는 이제 자세하게 회사 내용을 알려줍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슈프리마에 관심이 생기면 이 정도 읽어봐야죠. 예, 일단 이거부터 읽어보고 보고서 찾아보고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뭐 IR 자료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 모아놔요. 되게 좋죠. 투자 의견, 증권사 보고서도 나와요. 물론 요약입니다. 원문은 아니에요. 원문까지 하려면 좀 이제 그건 여기서 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AI 요약도 해줘요. 이렇게. 그죠? 뭐 이것만 봐도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죠? 되게 편하죠. 예. 그 다음에 뉴스도 보실 수 있고, 토론실도 있고, 근데 토론실은 아직은 많이 활성은 안 돼 있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업 정보에서 사업 지역을 보면 아메리카랑 중동, 아프리카 다 다변화되어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매출액이 좀 어떤 추인가? 미국, 와, 많이 늘었네. 유럽은 완전 폭발하고 있죠, 지금. 국내도 좋아요. 아시아 올라갑니다. 중동, 아프리카 합계. 네.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이 다 좋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업 지역별로 매출액 비중이 높아지는 게, 북미는 더는 늘진 않는데 유럽도 늘진 않고 국내도 줄었고, 뭐 어디가 느나 중동이 좀 늘었죠. 이렇게. 예. 이제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걸 다 해드릴 건 아니고, 일단 슈프리마를 하나로 예를 들어서, 아, 버틀러를 저렇게 좀 활용하면 되겠구나. 일부분만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일단 실적 보시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저 숫자로 된 걸 그래프로 그려주니까 너무 이제 보기가 딱 직관적으로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매일 보는 거예요, 저 사이트를.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또 2차 전지에서 LG엔솔이 뭐 아시겠지만 그 ESS는 내가 1등 먹겠다. 이제 그때가 왔다. CATL에 뺏겼던 자존심을 찾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배터리 시대는 올 거고, 테슬라도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LG 엔솔 없으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LFP 배터리도 테슬라가 줬고, 또 로봇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나중에 결국 뭐 LG 엔솔 같은 기업들이 하겠죠. 거기에 뭐 중국산 배터리를 넣긴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는 터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바이오는 역시 뭐 늘 안 빠지는 기업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한 번도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습니다. 공장 풀가동, 성장 전망치 상향. 근데 이제 분할 들어갑니다, 조만간. 그래서 한 달간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건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현대글로비스가 괜히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 차량스카, BYD도 현대글로비스 배에 실어서 수출 많이 해요. 자동차 운반선 이렇게 앞으로 늘어나고,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갖고 있죠. 예, 그것도 이제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주가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요즘에 삼성 E&A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실적 보면 이거 뭐야, 안 좋은데? 이럴 수 있지만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해드린 건 뭐 무조건 이익이 증가했다가 아니라, 방향성도 좀 괜찮아지면 뭐 2분기 안 좋더라도 이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LNG 세상인데, 이 우리나라 건설사들과 좀 다르죠. 다른 지금 형태로 좀 되어 있고, 꿈에 그리던 이제 LNG 수출 터미널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LNG 수출 터미널 있죠. 예, 수출할 수 있는, 여기 보관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포스코인터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걸 만들어요. 근데 이제 삼성 E&A가 그 수주를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아직은 초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낸 거는 이제 그 개념 설계로 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다른 회사랑도 이제 경쟁을 해요. 최종 승자는 아마 27년인가 아마 그때 결정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LNG 수출 터미널 사업 진출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여기 이러면 좀 안 보이니까 위로 올려버릴게요. 아, 이러면 딱 좋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엔진 뭐 정말 슈퍼푸드를 드셨나요? 뭐 엔진의 힘이 장난 아니다. 뭐 중국 수주도 잘 되고, 뭐 그냥 뭐 하나엔진,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게 더 두려운 상황인데, 주가 많이 올랐지만 ST팜 그 엄청난 실적 나왔죠. 수주가 깡패인데, 근데 실적 때문에 주가 오르긴 올랐어요. 수주 잔고 굉장히 좋고, 제2올리고동도 가동 시작하고, 그리고 저기 우재북 님이 누구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블로그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자주 한 번씩 보는 그 블로거님이신데 네이버 블로거예요. 근데 ST팜을 옛날부터 투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아주 애증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ST팜을 옛날에 막 게스티팜이라고 주가가 안 갈 때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 ST팜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안 되니까 생각보다 잘 주가가 안 가고 막 이러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숫자가 찍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고 어쨌든 이렇게 숫자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기대할 게 좀 남아 있다는 거 증설도 하고 결국 글로벌 1등까지는 갈 가능성도 있고요. 예. 이 STM이 만드는 이 원료의약품 올리고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또 사업도 아니니까 그리고 생물보안법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웠던 기업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발광했고 OLED로 완전 변신. 이제 LCD 사업도 다 거의 철수를 해버렸죠. 대부분 많이 이제 철수를 한 상태고 저 중국의 광저우 공장도 매각을 해버렸죠. 그리고 삼성이 이제 BOE 혼내줬죠. 특허 소송으로. 그리고 턴어라운드도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좀 좋아질 일만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렌텍도 오랫동안 잊혀진 기업인데 이번에 뭐 실적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원래 ESS LG전자 가정용 ESS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LG전자가 사업을 안에 이제 접어버렸어요. 그럼 되게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승계 절차가 이제 완료가 됐고 전자담배 만들어줘요. 그리고 LG엔솔에 이제 LFP 있죠. ESS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보호 모듈. 이것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4680 배터리 팩, 베어 로보틱스 있죠. 로봇. 네,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예, 요즘에는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안 보이던데 식당 가면 이게 그 서빙하는 로봇 있죠. 그거. 베어 로보틱스 그다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있죠. 배터리 그 팩 있죠. 네, 조립해 놓은 거. 그걸 이제 그것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렌텍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변압기 효성전공 뭐 그냥 황제주죠. 황제주. 예. 변압기 수주 1조 GIS 차단기 HVDC 고전압 직류성전 이것도 필요한데 그때 이제 들어가는 변압기 미국 변압기 공장 증설. 예. 대덕전자는 실적은 안 좋았지만 드디어 2분기가 바닥이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MLB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MLB라는 건 그 이수페타시스 아시죠? 그 기판. 예. AI 반도체 밑에 들어가는 이제 최종 기판인데 굉장히 두꺼운 거죠. 여기 들어가는 이제 기판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AI 시장에 진입을 했고 자율주행용 이제 플립칩 BGA라는 기판도 양산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관련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 JVM 그 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회사죠. 자동약 조제해주는 그래서 실적이 아주 찢었고요. 노란봉투법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팔이 안에 들어가서 약을 막 만들어줍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해외 쪽 수출이 워낙 잘 돼서 그 부분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고 HK 이노에는 일단 실적은 좀 보면 이거 감소했는데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 페트병 좀 회수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좀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일회성입니다. 페트병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K캡은 반대로 33%. 번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K캡이죠. 음료보다는. 그래서 K캡이 33% 성장했고 10월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임상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유한영행은 실적 참 좋은데 안 가요. 그러니까 노잼 주식 같아요. 진짜 그죠. 예. 근데 노잼이지만 나만 알고 싶은 주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미반타맙 요게 이제 그 폐암 치료제죠. 유한영행에 이제 요거를 SC 제형 알테오젠이 하는 거죠. 이게 SC 제형이라는 게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로 요거 이제 미국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하반기에. 저것만 된다면 좋겠고 길리어드의 이제 유한화학이 에이즈 치료제나 간염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을 해서 요새 계속 수주 따내고 있죠.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화학은 롯데정밀도 안 좋았지만 이제 2분기가 바닥 같아요. 돌리고 있고 하반기 영업이익이 이제 상반기에 2배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롯데정밀 같은 경우는 프로필렌을 이용해서 ECH라고 하는데 ECH가 페인트 원료예요. 에폭시 들어가는 에폭시. 근데 글리세린도
ECH 만드는 원료인데 중국은 글리세린, 롯데정밀은 이제 프로필렌. 근데 글리세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중국이 불리하죠. 네, 그래서 중국은 원가 부담 때문에 감산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산 들어가면 ECH 가격 오르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롯데정밀이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두 번째인데 삼성전기 뭐 엄청난 성적은 아니지만 정말 AI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 이번에 삼성과 테슬라 협력할 때도 수혜주고 카메라 로봇 있죠. 카메라.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현대차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협력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대한유화가 정말 깜짝 놀랄 실적을 냈죠. 적자긴 한데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 적자가 축소됐고 석유화가 안 망했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망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중국, 한국 감산 시작했고 구조적으로 그리고 대한유화는 LNG 발전소, 가스 사업도 해요. 여기서 돈을 꽤 벌어요. 그래서 진짜 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경쟁력 있는 기업이에요. 석유화학에서 좀 가장 좋은 또 퍼포먼스를 최근에 내고 있죠. 지주 쪽에선 세아베스텔 지주인데 뭐 실적은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좀 부진했지만 철강주로만 보면 안 되죠. 이제 CASK 핵연료 예, 이제 저장해주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특수화금강 저게 이제 스페이스X에 공급될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무게목 강관은 이제 사우디에 공장이 있는데 이제 아주 가운데가 비어 있는 스테인리스 강관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업을 좀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에서 녹십자가 잊혀졌다가 이번에 깜짝 실적 냈죠. 네. 그래서 알리글로 의심하지 말자.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혈액 제제죠. 예, 혈액. 그리고 미국 환자 수가 지금 이제 500명 돌파했고 알리글로 신약입니다. 미국에 FDA 승인 받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매출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관세 걱정도 없는 게 미리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SK가스는 이제 그 이번에 놀라운 실적을 냈던 게 트레이딩을 잘했어요. LPG를 사고 팔아요. LPG를 수입에다가 이걸 팔거든요. 그걸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이게 울산 헨이 아니고 왜 이렇게 나오죠? 울산 LNG죠. 예, 저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딱 띄어쓰기 하면 헨으로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LNG가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울산 LNG 발전소 있죠. 거기 유지보수로 좀 부진했지만 3분기에는 폭염 때문에 전기 수요가 많아서 3분기가 보통 좋아요. 그래서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토비스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을 거로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깜짝 실적 냈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은 낮지만 서프라이즈한 실적 냈습니다. 자동차 안에 타면 이제 여러 디스플레이도 있죠. 그건 모듈 만들죠. 그래서 볼륨 모델에도 이게 공급이 된다고 하고 서천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서 물량도 늘어나고 신규 고객은 이제 부품사 컨티넨탈 물량 양산도 임박했고 그래서 서프라이즈 지속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PER은 5.1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아이센스 역시 영업이익 증가율은 좀 안 좋지만 매출은 꾸준히 늘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비용이 많이 들죠. 연구개발비. 근데 당뇨협회는 내가 있다. 연소결당 측정기 매출 성장 시작했고요.
유럽 보험시장 진출했고 이제 미국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호텔도 요즘에 좋죠. 근데 이거 실적은 왜 안 좋지? 요건 Q는 뭐냐면 전분기 대비입니다. 왜냐면 GSP&L은 분할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년 동기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2분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 2분기에 왜 속으면 안 되냐면 호텔은 2분기에 재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 줄 수밖에 없어요. 파르나스가 리뉴얼 하는데도 매출 좋았고 투숙률이 거의 90%예요. 이제 거의 그냥 다 찬 거죠. 뭐 호텔 공급 부족한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율촌화학 쪽도 지금 안 좋았다가 요새 주가 많이 올랐는데,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GM에서 갑자기 계약을 막 해지하는 바람에 이 배터리 쪽, 이 배터리 공급 계약 맺은 적 있죠. 그 파우치 필름. 예, 그거 대규모 공급 계약 맺은 게 갑자기 해지돼가지고 율촌화학 주가가 한번 박살난 적 기억하시죠? 예, 그 엄청 고통을 좀 받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주가. 예, 오히려 GM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 회사의 장점은 그 파우치 필름, 이제 파우치형으로 된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일본의 도레이인가요, 아마? 예. 도레이인가,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일본 기업이 세계 최강인데 그 기업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요. 일본 기업이 만드는 거는 160 마이크로미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율촌화학 거는 183 마이크로미터. 더 두껍죠. 저게 기술이에요. 저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LG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또 파우치 필름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수출도 폭발하고 있어서 좋아 보이고, 아모텍이 정말 이제 눈물 납니다. 정말 MLCC 이거 사업한 지 5년 됐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가도 아주 곤두박질 치고, 근데 이번에 드디어 실적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중국의 이제 자동차향, 북미 또 AI향으로도 공급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그다음 카카오도 실적 좋았죠. 매출은 많이 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의미 있게 같이 증가. 그걸 좀 약간 그래도 좀 분리를 해본 거고요. 어쨌든 카카오가 드디어 눈을 떴고, 정말 그동안 실적 부진했거든요. 광고, 스토리, 모빌리티 다 좋고 2분기 최대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화장품은 뭐 아시겠지만 APR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아마존 클릭하면 APR이 항상 선두에 서 있고, 그냥 마케팅 천재입니다. 여기 대표이사도 정말 천재적인 마케팅을 잘하고 계시고, 비수기도 없고요. 아마존 상위 7개 제품이 7월 달에만 185%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PR 정말 성장, 3분기도 100% 이상 성장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처럼 정말 엄청난 성장하는 화장품 회사로 알려지고,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부담이지 성장 지속하고 있고, 뷰티 쪽에서 휴젤도 보톡스죠. 쥐어짠이 터졌다가 뭐냐면 이 비용을 쭉 쥐어짜 버렸어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급증했고, 그렇다고 뭐 매출이 준 게 아니라 해외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성과 나고 있고. 엔터는 SM이 뭐 좋았는데 굿즈 한알령 해제는 잘 안 돼요. 아직도 쉽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별개로 굿즈, 앨범과 다르게 이제는 굿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굿즈라는 건 뭐죠? MD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 굿즈 상품이 정말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효자가 되고 있어요. 캐대언, K-POP 데모노터스 영화도 인기를 끌어서 좋고, 그래서 SM도 이번에 놀라운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변압기는 산일전기가 정말 저는 가장 눈에 띄었어요.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고성장. 작은 고추가 좀 맵죠. 너무 좀 옛날 표현이죠.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 근데 2분기 역대 이제 최대 실적을 냈고, 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이걸 공급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밸류체인이에요. 산일전기도 신공장 또 자동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파트 1에 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기업들 못한 것도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파트 1, 2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간략간략하게 그냥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아, 2분기에 이런 기업들이 좋았구나. 눈에 들어왔구나. 앞으로 이런 게 또 좋아지는구나. 그걸 좀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아바코는 이제 OLED 장비 회사인데 주로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물류, 증착 장비 그 물류 시스템을 납품을 합니다. 보통 이 선익 시스템이 증착 장비 만드는데, 일본의 그 도쿄인가요? 도쿄 맞나?
예.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일본 기업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세계 최강이에요. 삼성도 그거 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선익 시스템이 작년인가 국산화해가지고 중국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바코가 같이 가요. 왜냐하면 증착 장비에 물류가 같이 붙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BOE, CSOT, 비전옥스 여기가 투자를 많이 해요. 이번에 삼성이 특허 소송 걸어서 이제 BOE가 좀 입지가 약해졌지만, 근데 중국 내에서 뭐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이 투자가 계속 된다면 뭐 아바코한테 긍정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반영되면서 정말 놀라운. 근데 장비 회사는 저 숫자보다도 수주가 중요합니다. 수주 잔고를 계속 확인해야 되겠고, SK바이오팜은 참 억울할 거예요. 아니 숫자가 잘 나와도 불만이에요. 엑스코프리 처방 건수도 1800건 넘었고 일회성이 좀 있었어요. 예, 약간 뭐 일부 뭐 로열티라든가 비용 좀 줄인 부분. 그래서 이제 아마 3분기 비용이 좀 다시 늘 텐데, 근데 그래서 예, 그동안도 되게 안 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완전 눌려 있는데 기껏 또 잘 나왔더니 또 약간 일회성이라고 또 실망하고. 예, 아니 잘 나와도 불만이에요. 근데 매출 정말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건 비용과 상관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 여전히 뭐 숫자 잘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좀 억울하지만. 그리고 태양광에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놀라웠습니다. 영업이익이 90%. 트럼프가 뭐라 해도 난 한국이 좋다. 왜냐하면 매출의 한 65% 정도가 한국 비중이고 그 다음에 25% 정도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향 안 받는 건 아닌데 한국이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태양광 보급 확대 더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 그래서 국내는 신재생 에너지가 중심이니까 수혜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실적 안 좋았지만 이번 2분기가 바닥이른 것 같더라고요. 한알령 아직 해제는 안 됐지만 TVN 편성도 5편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OTT 오리지널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는 거죠. 이 4편에서. 그러니까 이게 편수가 늘어나면 일단 성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은근히 이번에 좋았던 게 원이가 IPS입니다. 이게 영업이익 증가율이 너무 1280%의 숫자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존 작년 이맘때 숫자가 너무 적으면 조금만 실적이 좋아도 예를 들면 1억 벌었어요. 영업이익이 1억인데 그 다음에 10억 벌면 1000%죠. 그러니까 너무 그 숫자에 현혹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매출은 잘 나왔잖아요. 매출도 56%.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고, 주가가 2배나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간간히 물어보신 분만 계시고 은근슬쩍 2배 올랐어요. 그래서 평택, 비포 삼성, 원시, 그 다음에 이번에 청주 M15X 원비, 여기 이제 하이닉스고 전환 투자 장비 들어갈 것 같고,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팹에도 이제 공급을 할 걸로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 뭐 파마 리서치야 뭐 리쥬란 하면 그냥 K뷰티랑 일치하니까 좋고, 해외 대비 시술 가격이 30% 싸요. 쌉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죠. 다만 비싸죠, 주가가. PER 40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 요게 좀 관건이고, 엔터는 Y젠터도 좋았습니다. 하이브만 좀 부진했고 이번에 실적은. 하이브도 하반기는 좋아지겠지만 엔터에서는 또 Y젠터가 정말 놀라운 실적.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MD 매출, 아까 굿즈 있죠. 근데 이게 블랙핑크가 없는데도 저 굿즈 매출이 역대 최대예요. 뭐 이제 블랙핑크 컴백했으니 더 좋아지겠죠. 화장품은 또 한 가지 강자가 여기 있죠. 범텍코리아. 용기의 강자입니다. 용기에 투자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죠. 근데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대형사보다 인디 브랜드 고객이 늘어났고, 사공장이 10월에 완공되면 생산 능력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보면서 막 장이 막 빠져요. 화장품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라야죠. 화장품 중에서 이 실적 딱 보고 우선순위 몇 개 딱 정해요. 화장품이 제일 좋은 게 APR이네? 그럼 장이 폭 나갈 때 APR을 사는 거죠. 화장품을 내가 사고 싶다면. 예. 저기 성장 못하는 기업 사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 거고, 용기가 좋은데 그럼 펌텍코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ODM은 요 밑에 인그루드랩 있죠. 예. 이렇게 골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은 뭐 방산, 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폴란드에서 이제 전차를 직접 만들어요. 64대 정도. 3차 계약은 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이 안 끝납니다. 그리고 인그로드랩도 정말 그동안 안 좋았는데 단골이 안 왔어요, 그동안.
실제로 안 왔습니다. 여기가 상위 고객사가 몇 개 있는데 거기가 대량 주문을 옛날에 많이 줬어요. 근데 갑자기 단골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이제 장사하기 힘들었죠. 근데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대량 주문으로. 예, 더 주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폭발.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선크림 만들죠. 근데 미국은 선크림, 선케어 제품이 한마디로 이제 그 뭐죠? 의약품이니까 관세를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의약품은.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호재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환골탈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 좋았고, 욕만 맨날 먹었잖아요. 뭐 리니지로 뭐 맨날 이렇게 뭐 같은 게임 만들어서 계속 뭐 사용자들한테 돈 받고 이제 현질 유도해가지고 한다. 뭐 욕이란 욕은 아무튼 욕이란 욕은 다 먹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NC소프트가. 그리고 실적도 안 좋았고. 근데 이제는 아무도 관심도 없어졌고, 그래서 주가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에요. 관심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조금만 좋아지면요 이제 주가 레벨업 하는 건데, 드디어 실적 돌아섰고 이제 아이온2가 하반기에 나오죠. 최대 기대작. 이걸 기대하고 있고, 바텍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관심 있는 기업은 아니죠. 근데 치과 가면 있는 이 기기가 있어요. 바텍은 치과용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고, 실적 역대 최고입니다. 비용을 좀 줄였고 북미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유럽 도대체 언제 좋아지나. 근데 이번에 신제품 나오거든요. 좀 이제 3D 검사 3D 이제 치과 장비인데, 그게 이제 좀 성과가 난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텍도 한번 이제 하반기 다크호스로, 정말 지난 몇 년간 너무 못 갔거든요. 그리고 TLB 이제 그 기판 회사죠. 근데 뭐 11,631%. 이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작년이 안 좋았으면 저렇게 높은 숫자가 나올 거야. 근데 DDR5는 내가 최고고 3분기는 더 좋다고 합니다. DDR5 이제 기판 쪽이고, DDR5 모듈 매출이 폭발했고, 그다음에 소캄, LP캄, CXL 이제 새로운 기판들이죠. 다. 저 소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이제 공급하기로 했는데 저기 밀렸죠. 그래서 이제 당장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 할 때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는 저번에 한번 이제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트릿 컨센이 도대체 뭐냐. 스트릿 컨센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소문입니다. 소문에 의해서 형성된 실적 추정치예요. 컨센이 실적 추정치잖아요. 그래서 JYP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520억 나왔어요. 그 정도 나왔는데 그 스트릿 컨센은 7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니, 애널리스트들은 520억 예상하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는 700억 나온다고 그러니, 그거 나온다고 하니까 주가가 한번 오른 거예요. 미리. 야, 이렇게 잘 나와? 기대보다 엄청난데? 이랬다가 막상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야, 700 안 나오고 500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그걸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야, 나는 700 스트릿 컨셉 믿고 샀는데 던져버렸어요. 아침에. 그 주가가 아주 곤두박질 칩니다. 막상 발표되니까 이제 520억이 나온 건데, 결국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진짜 실적입니다. 그래서 520억 나왔고, 이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애널리스트들은 420억인가를 추정을 했어요.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훨씬 잘 나왔죠. 520억 나왔으니까. 잘 나왔는데 스트릿 컨센보다는 미달했죠. 어디에 정답이 있냐 이거죠. 스트릿 컨센은 아니에요. 당연히 애널리스트 분들의 컨센을 그걸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여전히 잘하고 있고, MD 매출 356% 폭발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잘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오이즈는 참 재미없는, 게임은 재밌는데 주가가 재미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그러나 실적 좋았고요. 제가 만든 게임은 재밌대. 한번 해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피해 거짓, 브라운 더스트 2라는 게임을 이제 만들어서 히트를 쳤고, 다만 당장 신작 게임이 없어서 좀 모멘텀은 떨어지지만 숫자 좋고, 피해 거짓이라는 확고한 이제 게임 IP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좀 대형 게임사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실적을 보고 한번 이제 제가 옛날에 메모했던 것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이런 거 다 짧게 좀 요약을 해가지고 2분기 기억에 남는 실적 오늘 파트 1 시간 한번 말씀드렸고, 버틀러랑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걸 다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것만 고르셔가지고 버틀러랑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파트 2로 못했던 이제 실적주들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일은 버틀러 이제 대표 이사님하고 같이 예, 그 인터뷰한 영상 올라오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응원. 그러니까 이 버틀러 같은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투자하시기가 진짜 편해요. 그죠?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진짜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일일이 내가 숫자 다 따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고마운 기업이죠. 예. 그래서 좀 내일도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배우기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